네, 이번 영상은 DNS에 관한 내용입니다. DNS는 다이나믹 뉴로머스큘러 스티뮬레이션의 약자로 프라하 쪽에 있는 병이원에서 시작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그 FMS나 SFMA 그리고 TPI, 크레이그 리벤슨이나 무마르팅크 여러 가지 그 교정 치료의 그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흡을 중요시한다든지 그 복강 내압을 중요시하고 마이오파시아의 어떤 체인들의 움직임을 중요시하고 이런 것들을 아기의 발달 순서에 맞춰서 트레이닝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에 보면은 이렇게 호퍼법, 그러니까 호랑이가 기어가는 듯한 운동을 통해서 디스크 질환을 치료했다는 그런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 DNS는 어린 아이가 목을 가늘고 앉아서 순차적으로 발달이 돼서 서서 걷기까지 어떤 순서에 맞춰서 아이가 발달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서 있다고 해서 이렇게 보행기를 태워버리면 아기가 이렇게 기어 다닐 수 있는 찬스를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는 정상적인 발달을 못할 수도 있게 됩니다. 또는 어른들이 어떤 허리 통증을 앓고 오래 누워 있는 다음에 다시 이제 활동을 시작했는데 어떤 이렇게 긴 동작이라나 아니면 앉는 동작 자체가 안 되는데 서서 걸어 다니게 되다면은 또 허리가 다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DNS에서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전 단계로 들어가서 그쪽에서 더 훈련을 하고 그 단계를 통과하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통과하면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트레이닝을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예전 이제 트레이닝이나 의학에서는 이제 코어의 중요성을 얘기했을 때 복근을 단축성으로 사용하는 콘센트릭을 사용하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이거는 배꼽을 등 쪽으로 말아서 배에 힘을 주세요 하는 드로인 운동 같은 경우에 이런 형태인데요. 또 다른 형태로는 앞뒤 근육들을 이제 동시 수축을 통해서 이렇게 그 보호대를 찬 듯이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 아이소메트릭하게 쓰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DNS에서는 호흡을 이용해서 이 복강 내압을 증가시켜서 배를 약간 오히려 앞뒤 좌우로 빵빵하게 만들어서 바깥으로 늘어나는 힘을 복근이 이제 신장성 수축을 통해서 버텨주는 이제 익센트릭한 코어의 상향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DNS의 기본 컨셉을 보면은 일단 이렇게 7가지로 설명될 수 있고, 브리딩, 사지탈 스테빌리제이션, 펑셔널 조인트 센트레이션, 디퍼런시에이션 오브 머스풀, 아이솔레이티드 모션, 무브먼트 패턴, 릴렉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브리딩이라는 것은 횡격막이 호흡 기능도 있고 자세 유지를 하는 기능도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팔다리를 움직임에 있어서 코어가 이렇게 먼저 안정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저희가 나쁜 자세에 있을 때는 옆에서 봤을 때 사지탈 스테빌레이션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다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사지탈 스테빌레이션이 먼저 된 다음에 팔다리가 움직이는 그런 운동들을 해야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절들은 항상 움직일 때마다 축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축이 어긋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임피지먼트 신드롬 같은 충돌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근육들은 CK시냐 OK시냐에 따라서 근육의 사용 방향이 틀리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코어에 프록시멀 스테빌리티가 다음에 팔다리가 움직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어떤 움직임에는 이제 패턴이 있고 이것이 모터 컨트롤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흡은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먼저 서지타 스텔리베이저스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시상면 안정화이고요. 그래서 팔다리가 움직이기 전에 코어, 프록시말 쪽은 먼저 안정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이렇게 다리를 들 때, 저희가 EMG로 테스트를 해보면 다리를 들기 전에 코어 근육이 먼저 EMG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드 포워드 메커니즘이라 하는데 모든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코어 근육, 이 안정화 근육이 먼저 활성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 시간에 자세에서 봤듯이 옆에서 봤을 때 이제 안정화가 돼야지 근육들이 제대로 쓰일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스웨이백이 있다고 하면은
힙 조인트가 앞으로 많이 밀리게 되고, 그러면 힙 플렉서나 힙 익스텐서가 쓰이는 방향이 좀 틀려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힙 플렉서나 익스텐서가 제대로 쓰이게 하기 위해서는 힙 조인트가 제 위치에 있어야 되고, 제 위치에 있으려면 자세가 발라져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지탈 스트레이션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선 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DNS 컨셉은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발달하는 아기와 약간 이제 임머처한 아기의 상태를 보면 이제 부상 없이 건강하게 운동하는 상태랑 이제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어떤 자세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상적인 아이처럼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정상적인 아이처럼 움직이려면은 모터 컨트롤, 이제 신경계 조절이 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운동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힘들어지면 이렇게 몸이 자세가 무너지면서 손상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그 이제 움직임의 조절의 능력이 이제 깨지는 순간 손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드웨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트레이닝 교정 치료함에 있어서 아기의 발달 수준에 맞춰서 치료하는 걸 DNS 컨셉에서는 추구하게 되고요. 이렇게 나쁜 자세가 있을 때 이것을 저희가 큐잉을 준다든지 트레이닝을 하면 이것은 처음에는 이제 피질, 그러니까 우리 대뇌에 가장 피질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의도적으로 이제 자세를 만든 거인데, 이것이 저희가 운동할 때는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자동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쓰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피질하, 그 대퇴피질 안쪽에 있는 어떤 저희가 의식하지 않게 쓸 수 있는 이제 자동화돼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고, 이런 곳에서 이제 자세를 유지하는 어떤 기능들을 하게 되고요. 이런 근육들은 멀티피즈스나 펠빅 플로어, 다이프라մ 같이 저희가 의식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근육들이 이런 서브코티컬 레벨에서 이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닝하는 목적은 처음에는 피질 조정을 통해서 바른 자세, 적절한 무브먼트를 만들고 반복을 통해서 이것을 피질하 레벨로 내려서 자동화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NS에서는 센서리 모터 인테그레이션, 그러니까 감각과 운동을 통합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요. 만약에 발이 평발이 있어서 발이 전상적으로 어떤 발바닥에 느낌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둔부에 힘이 잘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발을 교정해서 발의 감각을 전체적으로 똑같이 나타나게 할 수 있으면 앞이나 뒤, 내치나 외축에 골고루 이제 감각이 느껴지면 둔부의 힘이 훨씬 더 잘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DNS에서는 감각과 운동을 통합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피질, 콜텍스라는 것은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피질하 공간, 그리고 이제 척수 레벨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태어났을 때는 이 척수 레벨 밑에서 어떤 패솔로직 리플렉스, 그러니까 병적인 어떤 반사, 그러니까 아기가 어떻게 보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뭐 어떤 반사적인 탯줄이 감기지 않도록 한다든지 살아나기 위해서 어떤 반사적인 행동들이 있을 텐데요. 이게 저희가 태어나고 나서 한 3개월 뒤에 되면 이제 거의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서브코틱스에서 이제 억제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저희가 불수의적으로 움직이는, 저희가 조절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뭐 테니스를 배운다 하면 일단은 콜텍스 영역에서 이제 배우게 되고, 이것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제 서브 콜텍스 레벨까지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트레이닝하는 목적은 이쪽 피질 레벨에서 피질하 레벨로 다시 옮기는 것이 주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DNS에선 이렇게 아이 발달 순서에 맞춰서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목을 가누고 이제 앉고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는데, 밑에 단계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아래 단계가 이제 베이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이가 겨우 서는 정도인데 보행기를 태워서 걷는 걸 시키게 되면은 아이가 아직 내 체중을 조절을 못하게 되는데 보행기를 태워서 걷게 되니까 허리도 다칠 수가 있고 측만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평발이 더 악화되거나 어떤 자기 발달 단계보다 더 윗단계라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운동할 때도 이런 순서에 맞춰서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이런 이제 발달이 저희가 중력에 대해서 이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 앉고 서고 뛰고 걸을 수 있도록 하는 중력에 점점 더
이기는 게 어려워진 상태로 이제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DNS는 이렇게 그 파벨 콜라라고 하는 이제 체코 프라하 쪽의 이제 물리치료사가 파운더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보이타 이론의 어떤 보이타라든지 아니면 어퍼크로스 신드롬으로 유명한 얀다라든지 이제 매뉴얼 세라피의 캐롤 루잇 같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